요양병원에서 8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을 거두면서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요양병원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창의 한 건강식품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주대학교의 부속시설인 서구문화체육관의 전기료를 놓고 청주대와 한전 사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예술문화계가 행사를 치를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건설사가 분양가는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있습니다. 가격 조건이 한층 유리해졌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환금 논란을 일으킨 임기중 충북도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한 건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자신과 관련된 공천환금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비춰집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변재일 의원은 증인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 변호인측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임기중 충북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지난달 2심 첫 공판에서 변재일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중앙당과 협의권을 쥐고 있어 2천만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돼 왔습니다. 임 의원이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 의원은 법정에서 임 의원과 2천만 원에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공천 심사 기간인 만큼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변 의원의 이번 증인 출석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앞서 자신과 관련한 공천원금 의혹을 모두 털어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도의원이 특별 당비나 후원 명목에 돈을 전달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오창의 한 건강식품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야간 근로자 30여 명이 건물 안에 있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신속한 대피로 큰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맹렬한 화염이 건물 내부를 빠르게 집어삼킵니다. 강한 물줄기도 거친 화염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어젯밤 10시 7분쯤 청주 오창읍의 한 건강식품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시작된 불은 1, 2층 공장을 빠르게 집어삼켰고 이어 3, 4층 기숙사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땅이 울리고 저희 매장이 울릴 정도로 폭발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는 나와서 현장을 보니까 일단 지상에서부터 불이 번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이번 사고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장이 전소됐고 소방서 추산 45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직원과 야간 근무자 등 33명이 건물 내부에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10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가벼운 화상을 입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요새 또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관련해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화재 진화 당시 주변 땅이 흔들릴 정도의 폭발음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건물 지하의 도시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현재는 가스 폭발과 이번 화재의 개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을 거두면서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할머니를 청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김모 씨. 입원 19일 뒤 할머니가 원인모를 심정지로 위급하니 빨리 병원에 방문해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할머니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2시 10분 전만 해도 멀쩡히 식사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심정지가 오냐.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겠다 해서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켜보자고 했던 거고. 하지만 요양병원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던 김 씨는 할머니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밝혀진 심정지 원인은 질식. 기도에서 닭고기가 발견된 겁니다. 사고 당일 요양병원 아침 식사 때도 닭고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진료 기록에도 최초 발견 시 기도에 닭고기가 걸려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유족들은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온 할머니를 간병인이 30분 동안 자리를 비워 방치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사망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입장입니다. 심장 쪽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저희도 그 원인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게다가 의료 기록은 잘못 작성된 것이고 심정지의 원인을 기도 폐쇄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대와 한전이 대학 내 부속시설인 서구문화체육관의 전기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측의 갈등으로 지역 문화행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013년 문을 연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입니다. 충북 최대 규모인 4,500여 객석을 갖췄습니다. 개관 2년 뒤부터는 외부에 개방해 연간 10여 차례 공연과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외부에 대한 대관 업무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기요금을 놓고 벌어진 한전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한전은 청주대가 저렴한 교육용 전기료로 계약해놓고는 대관 사업을 벌여왔다며 지금까지 일반 전기료와의 차액 그리고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청주대는 한전이 수년간 문제 제기 없이 타 대학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추징금을 부과하면 앞으로 대관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러 한 거 마냥 추징금까지 물어가면서는 대관 사업을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불똥은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성수기를 맞은 지역 예술문화계가 행사치를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 대회를 취소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급하게 좀 착취할 걸 알아본 거죠. 전기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 탓에 애꿎은 지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업체들 콧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시장이 완전히 계약자 우위로 재편됐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주시 모충동에 선보이는 128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84제곱미터 주택형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76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분양한 다른 단지보다 무려 4천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아마 청주 한 6, 7년 전 분양 가격 수준이고 지금 분양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는 서부 지역 몇몇 단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쌓여있는 건설사들도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계약률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라는 당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 중문 등 유상 선택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도 등장했습니다. 입주 시점에 고객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계약 초기부터 고객분들한테 이런 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3천 가구가 넘었던 청주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기준 1,800여 세대로 줄었습니다. 가격 조건이 한층 유리해진 반면
향후 공급 물량은 부담인 상황. 구매 시점을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정부와 충북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인 충북 청년기업 프로젝트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어제 CJB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충북 경영자 총협회에 사업 참여업체와 참여 청년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충북 경영자 총협회도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시종 지사는 청년 기업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과다소각 등 논란을 빚은 청주 지역 폐기물 업체 클렌코 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업체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은 주민과 환경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를 주 무대로 우리 이웃들과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고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펼쳐집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도심 가로등과 도로 곳곳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알리는 프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육상과 축구를 비롯한 39개 정식 종목에다 한국과 일본의 9개 교류 종목, 그리고 줄달리기와 줄넘기 등 4개 시범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참가 선수단 수속 문제, 그리고 의료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우리 충주에 오시는 그 손님들 맞이 준비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중심 충북에서 하나 되는 화합축전이란 슬로건 아래 화합과 안전체전을 위한 준비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시설, 프로그램, 행정적인 지원 체제, 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까지 완벽하게 다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이냐. 이번 축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는 약 3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열린 전국체전보다도 많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이웃들이 출전하는 경기다 보니 직간접적인 관계자는 전국체전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스포츠 포 올, 모두를 위한 경기와 축제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늘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범도민 토론회를 열고 박물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중원문화의 독특함과 차별성을 연구하고 전시, 보존할 수 있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북 모교 경제회의가 이시종 지사와 이두영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경기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별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증평 3기 저수지에서 안전영동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을 열었습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체계적인 물관리를 통해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청주방송의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활동사진 100년의 파노라마를 제작한 서광석 PD가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사진 100년의 파노라마는 지역방송 최초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와 뿌리를 조명하고 인물과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영화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내일 저녁 6시 녹화 방송됩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 동반성장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7개 가스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제품의 상용화에 지원하는 등 매출 증대에 기여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K3 리그의 청주FC가 2019 KEB 하나은행 FA컵 32강전에서 K리그 1의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청주FC는 어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전반 19분 이동현의 결승골로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 교수가 학과 MT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학생회는 해당 교수가 지난 12일과 13일 밤 사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교수의 공식 사과와 전공 과목 강의 배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